안녕하세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에 대한 호기심도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스입니다. 증명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학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과학에 푹 빠지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될 정도로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질문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원래 질문이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질문이 많았는데 적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릴 때는 질문의 양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질문의 질이 호기심과 굉장히 직결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질문을 막 하다가 이게 점점 가지치기가 되거든요. 이때 정말 안타깝게도 다 가지가 쳐져버리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가지치기가 매우 잘 되어서 점점 질문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좋은 질문, 양질의 질문이 남는 아이들도 있어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싶다. 그 핵심은 질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과학 실험으로 해볼까?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여줄까? 막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것은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의 본질적인 과학 배움의 자체, 과학을 탐구하는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과학 자체, 과학을 탐구하는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지가 잘 쳐서 예쁜 나무처럼요. 네. 저희는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질문하기, 질문에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말하기, 왜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는지 말해보기, 이런 것들을 질문에서 다룹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이 중요하대, 우리 질문 만들기 한번 해볼까? 준비 딱 하면 당연히 좋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질문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하듯이 좋은 질문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자,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 관찰을 하거나 어디 전시관을 가거나 했을 때 적절한 질문을 잘 던져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네. 아니면 그룹 수업 같은 걸 통해서 또래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2가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네, 나도 안 해봤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자들의 질문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요? 책에서요. 지식이 나열된 책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업적이나 일생을 다룬 책에서는 이 과학자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관찰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문을 더 정교화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지 않고 막 업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스르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부터는 과학책을 읽을 때 과학자들의 책을 읽게 되면 그 과학자들이 어떤 질문을 이렇게 발전시켰는지 질문에 의식을 하고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질문 교재가 없습니다. 자, 2번째. 처음에는 편안하게 모든 질문을 내뱉을 수 있게 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답이 너무 바로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우선 질문을 많이 하라. 즉, 양이 질보다 먼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3번째로 좋은 질문으로 약간 정교화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요, 단순 암기나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인지 갈등을 느끼거나 탐구하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이런 질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는 뭐지?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용차는 뭘까? 이렇게 뭔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것이 궁금한가 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요,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답을 찾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 막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막 과학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는 천적이 없을까? 천적이 없으면 이들은 계속 개체수가 늘어날까? 어떻게 조정이 될까? 이들은 어떤 환경에 살길래 크기가 이렇게 커졌을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용차를 만들려고 해. 자동차의 모양이 중요할까? 엔진의 성능이 중요할까?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이런 질문으로 살짝만 비틀어주면 답을 찾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인지 갈등을 느끼거나 탐구 가능한 형태의 질문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이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될 때까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과학을 좋아해 본 적이 없고 과학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과학에 푹 빠지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과학을 잘해야 하는데 이러면 문제집 잘 풀 수 있나요? 라는 어떤 학습적인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과학을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과학이 더 중요해질 텐데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과학적인 사고력이 발휘되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